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게임 진행의 손자혜입니다. 네, 닷새간의 하락을 딛고 또 반등해줬던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오늘 또다시 밀려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1%대 하락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는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전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주저앉은 데다가 또 오늘 미 선물 시장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 역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장은 경계감이 높아진 모습인데요. 오늘 주유소 게임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1시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그리고 종목 진단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주유소 게임만의 룰인 이 5분이라는 시간 제한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참 우리 국내 증시가 힘에 많이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부장이신 민경철 위원님의 이 상한가 기운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참 오늘 장이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게 피로가 누적이 돼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사실 우리 이민년이라고 해가지고 올 새해 우리 대권 후보가 이제 코스피 3,000이 아니라 5,000을 만들겠다라고 또 이제 포부도 밝히고 검은 이제 호랑이의 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은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우리 증시 믿었지만 이제 발등 찍히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LG 에너솔루션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관련해서 그런 이제 LG 에너솔루션과 관련된 2차전지, 소재, 장비, 부품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가 1040포인트에서 지금 940포인트까지 거의 100포인트가 조정받음에 따라 거의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1월 1주차까지만 하더라도 1월 1주차 월요일의 심리는요. 나쁘지 않았어요. 화요일의 심리도 이 정도 조정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일주일 동안 낙폭을 가져가고 일주일 동안 옆으로 기다가 또 일주일 동안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낙폭을 고점에서 좀 키우다가 지난주에는 조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테마주 개별 종목 위주의 그런 장세가 지속되다가 이번 주에는 LG 에너솔루션 증거금 마련하기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부 다 현금화 시켜서 이거를 다 청약 넣기 위한 자금들 이탈이 발생되면서 유동성이 빠져나가서 사실 우리 증시가 굉장히 아시아 증시권에서도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도 빠지고 화요일에도 빠지고 수요일에도 빠지고 그리고 목요일에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2.66% 강하게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만들어낸 듯 했으나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유가 상승, 천연가스 상승. 전쟁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필요하고 천연가스 이런 거 이제 그런 공급망이 또 원활해지지 않으면은 그게 또 물가 상승의 요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송유관 폭발 사고도 겹치고 계속 악재가 겹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들이 새해 들어와서 생겨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좋은 일들은 없고 이제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앵커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말고는 사실 주식시장에 좋은 이슈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슈가 거의 없고 계속 악재만 있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네 만회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봐라 미국아 너네가 그렇게 규제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북한도
갑자기 조용히 하고 있다가 우리 러시아랑 중국이 군사적인 리스크를 부각시키니까 네.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핵실험 다시 할 거다. ICBM 다시 할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 전에 유리한 고지의 그런 올라서기 협상력을 위해서. 좀 높이기 위한 네. 그런 이제 발언일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아요. 진짜 핵실험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강한 미국의 그런 군사의 유익과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대북 제재가 빨리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어찌됐건 지금의 그런 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 그런 이제 드론 테러도 있었고 이런 이제 뭔가 군사적인 리스크들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발하면은 이 사태가 지속됐을 때 이게 전쟁 리스크가 저는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글로벌 식량 가격이 폭등했었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아프리카 뭐 중동 지역에서 전부 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독재 정권의 이제 국가들 이제 우리나라는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싸게 사면 됩니다. 뭐 라면 가격 상승했어? 내가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 가격이 올라서 소고기를 못 먹으면은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으면 돼요. 쌀 없어? 비싸게 주고 사오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은 너무 날씨가 이제 뜨겁기 때문에 작물 그런 생산에 좀 차질이 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가뭄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식량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식량을 보급해주지 못하면은 국민들이 폭등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2008년도 거의 40여 개에서 50여 개 국가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폭동이 일어났어요. 군사정권 빵을 달라, 우리에게 밥을 달라, 쌀을 달라 이게 맞서 싸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학생운동 이제 많이 이제 진행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독재 정권에 이제 맞서는 그런 이제 뭐 운동들이 많았었는데 그 근거가 그 요인이 이제 글로벌 곡물 가격의 좀 상승이었다라는 부분이고 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뭐 이런 전쟁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식량 가격이 계속 좀 잡히지 않는다면 이제 좀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산업화가 좀 덜 됐던 아프리카나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국민들이 나에게 굶어 죽을 바에는 이 정권과 맞서 싸워서 이제 빵을 얻어내고 쌀을 얻어내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발생될 수도 있는 리스크들 좀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뭐 어찌됐건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가정했을 때 좀 과거 이야기들을 좀 사례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920포인트, 930포인트 구간 지지 반등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6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이 불러일으켜졌을 때가 바로 우리 작년 10월 초였습니다. 자, 이때도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지수가 빵 조정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5주 동안 다시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도 지수가 한 달 정도 조정을 계속 받았는데 다시 한번 3월 초중순까지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 좀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 뭐 급락장 일주일 동안 견디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저점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 좀 크게 들어올 것이라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미 연준의 조기 긴축 행보로 인해서 또 세계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보기 위해서 또 이번 한 시간 굉장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한 주를 차분히 복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진짜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아우, 네, 그렇죠. 좀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첫 번째로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게 됐는데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세요? 삼성모터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7,000원이요. 7,0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10%요. 비중은 10%요.
예, 예. 아, 예. 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보 모터스 지금 보니까 1월 네. 12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굉장히 고점을 찍고 잠깐 또 내려왔던 이 적이 있네요. 예. 매수 혹시 이날 하셨어요? 예? 이날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매수 언제 하셨을까요? 한 9월 달인가? 작년 9월 달 정도에 매수하셨고요. 예. 음. 저는 장기로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장기로 보고 매수를 들어가신 걸까요? 예. 얼마 전에 그래도 좀 300억 이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좀 아쉽게 다시 또 하락세 보여서 좀 네네네네네네.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삼보 모터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장기로 가도 되겠나 싶어서요. 안 그러면 선점매를 할까? 알겠습니다. 장기로 보유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 좀 끊어내는 게 좋을지 저희 그렇죠.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전화 연결 되게 어렵게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네. 빠르게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건 네네. 죄송한데 마우스패드 한 번만 저한테 좀 던져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마우스가 좀 돌아가가지고 네. 이것만 좀 전달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던져주세요. 네, 다음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우스패드가 좀 돌아가는데 제가 좀 선을 잘 못 그어드려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서커스가 좀 실패했는데요. 자, 일단 우리 삼보모터스가 지금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9월 달에 좀 공략을 하셨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공략하신 시점은 굉장히 잘 공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가가 근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고가에 매입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7,0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7,000원에. 7,000원에. 네. 저는 이제 9월 달에 공략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한 네. 이제 6,000원 정도에 공략을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요, 7,000원에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신 거군요. 네. 일단은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유가 이제 미래차 관련주 때문에 올라갔고요. 이제 네. 뭐 현대차, 기아차 그룹에 어찌됐건 이제 뭐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회사가 이제 와이퍼, 오일 등 이송과 관련된 매출액이 24%, 자동차, 내외장재,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62%가 발생되는데 이제 네. 미래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자동차의 네.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기존에는 철강, 철판 이런 걸로 네. 조선과 선박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전기로 가니까 무게가 줄어들수록 배터리 효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무게가 줄어들수록 뭐 이게 신소재를 개발해서 차체를 네. 더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좀 강화된 플라스틱 혹은 그래핀 이런 것들. 강도는 튼튼한데 무게는 가벼운 걸 신소재들을 만들어야 배터리의 그런 아니,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괜찮겠냐 아니면 지금 손대를 해야 되냐. 나 그게 관건이라고요.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장기로 봐도 좋습니다. 회사가 왜 장기로 봐도 좋은가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일단 결과적으로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다 써져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네. 버는지를. 자, 우리가 2020년도 9월 달까지 6,500억을 벌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7,5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분기에 2,500억 정도를 더 번다고 한다면 2021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원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이 네. 회사가 매출액이 1조 연간 기록했었던 적이 없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 1조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그러면- 실적이 우리 3월 네. 중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 뭐라고 하셨나요? 여보세요? 네네, 시청자님. 네, 그러면 네. 한 앞으로 1년 그냥 놔둬도 될까요? 네, 일단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도 좀 호실적을 좀 기록하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수급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공급하고 싶어도 차량의 그런 공급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좀 견고한 상황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좀 영업이익적인 부분들도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 3월 달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 시점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이제 7,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 높게 전망하도록 7,000원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7,000원까지면은 네. 1년 걸린다는 얘기죠? 1년이요?
네. 1년 전에 저는 시세가 나온다고 보고요. 사실 시청자님, 이게 시청자님 평단가 한번 왔었거든요. 이번에. 예, 예, 예. 네. 근데 여기서 매도를 못 하셨잖아요. 아니, 그냥 하려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오면 하시려고요? 예, 선택가도 하라고. 네, 저는 이제 이게 고개를 돌렸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근거는 자, 이게 거래 대금이 없다가 이번 달에 갑자기 이제 LG 에너솔루션 이런 이슈들 붙이면서 관련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갑자기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 시청자님이 이제 9월 달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은 재미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우상향 추세가 저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 달까지 이거 사상 최대 실적 3월 중순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최대 실적 발표되면 그때 다시 추세 하단에서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좀 도달할 수 있고요. 좀 단기간에 저는 이제 한 2달 정도 뒤면은 실적 발표하니까 2달 정도는 보유하셔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종가가 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500원 부근에서는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셔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 더 극대화 시키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럼 마무리 드리도록 만약에-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1년 후, 내년, 네. 놔둬도 괜찮을까요? 이게 진짜 만약에 이제 뭐 테마가 잘 붙는다 하면은 저는 이거 9,000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자, 이게 1년 뒤에 돌파할지 당장 다음 달에 돌파할지 3월 달에 돌파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이제 시청자님 평단가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7,000원, 8,000원, 네. 9,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계령건설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산업 그거 있잖아요. 회사 그거 네. 사고가 나가지고 뭐 강력한 제재가 있어가지고 뭐 안 올른다 하던데 갖고 있어도 될지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네. 네, 알겠습니다. 계룡건설 지금 종목 선언 주셨는데 지금 TV 볼륨 소리가 울려서 들리거든요. TV 볼륨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네. 35,850원이고 20%요. 35,850원에 50원에 20%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주들이 이 작년 연말에 좀 굉장히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시장에 관심 많이 받지 못했는데 계룡건설주 오늘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세요? 이게 이번에 그 악재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 건설주가 그래서 뭐 좀 전반적으로 좀 번질지. 당분간은 보지 마라 소리도 있고 이러던데 그게 네. 계속 내려가고 본전까지 못 올까봐 걱정돼서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다음에만 또 돌아올지. 네, 지금 선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떻게 이 대응해 보면 네, 좋을까요? 시청자님 일단은 이야기해 주신 걱정은 네. 안 하셔도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룡건설과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법인이에요. 예. 네, 인격체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이 잘못한 거는 네. 그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전수 조사를 해서 처벌을 받고 그 회사가 개선하겠습니다 해서 개선해야 될 상황이고요. 업종 전반에 그 영향이 미칠 우려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반도체 공장에 불났다고 해서 네. 반도체 공장 어떻게 보면은 업황 전체의 악재인가? 어떻게 보면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지만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악재겠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장이 중단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오히려 경쟁자인 건설사가 영업이 만약에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면 오히려 계룡건설이나 다른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를 받을 일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뭐 인생이 정말 이제 뭐 다 같이 윈윈하는 그런 구조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뭐 기업과 기업 간에 뭐 공공기관의 그런 수주를 따내는 그런 과정에서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어찌됐건 이런 경쟁사의 그런 신규 영업 활동의 중단이
우리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건설사들은 저는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2024년도까지 저는 이제 건설주 호황이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좀 예언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600조라는 예산을 앞으로 어디다 쓰게 될 건가? 정부가 2025년도까지 철도, 도로, 우리 수도권의 뭐 지하철 같은 것들 전부 다 뭐 어떻게 연결할지를 다 도로랑 철도랑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정부 공무원들이 도로를 까는 게 아니라 철도를 지하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계룡건설이나 이제 건설주들의 밑으로 이제 수주를 입찰을 주게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제 대형 SOC 정책에 대한 수의 기대감. 두 번째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실제 거래 가격과 분양가는 굉장히 큰 갭이 있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만 완료되면은 거의 지금은 실제 매매 가격보다 분양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짓기만 하면은 완파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분양이 미래다, 분양이 로또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자,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많이 짓는 만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들의 정책이 30만 홀을 공급하겠다거든요. 그 30만 홀을 대통령이 시멘트 날라서 우리 건설하겠습니까? 다 밑으로 건설사들이 지어야 될 우리 아파트 호가 30만 홀을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정책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실적 호황은 저는 2024년도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이 회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뉴스에서 뭐 건설중인 그런 외벽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뭐 건설중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이 좀 불안하실 수 있지만 우리 계룡건설의 잘못이 아니라 계룡건설이 처벌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등 저는 상관없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이 이제 뭐 하는지 사업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건축계약공사, 토목계약공사, 분양, 유통, 해외 부분에 대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주요 고객이 LH공사,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그리고 이제 휴게소 이용과 관련된 그런 유통을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관급과 관련된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매출과 이제 민간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평당가가 지금 이제 얼마죠? 35,000원 정도 되시나요? 자, 이거 제가 안 보여가지고. 3만, 수수료까지 36,000원 됩니다. 네, 36,000원 정도요. 네, 저는 이거 3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시청자님 비중 5에서 10% 정도 지금 더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작년에 우리 하반기 자, 3만 원까지, 자, 3만 원까지 조정받았다가 그리고 나서 매기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4만 5천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그 시세를 지금 다시 반납한 저점 2중바닥, 3중바닥 영역 때까지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 지금 3만 2천 원인데요. 자, 2만 9천 원, 3만 원 구간 깨지 않을 시 현재가 부근 밑으로 저는 추가 물량 확보하셔도 좋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시세 만들어졌을 때 1차적으로는 3만 6천 원에서 3만 9천 원, 그리고 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4에서 5만 원까지 길게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순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6,850원이고요. 네. 비중 100%입니다. 아, 비중은 올인하셨네요. 네, 16,850원을 담으셨으면은 지금 보유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네, 저는 일단 재작년 12월 달에부터 이제 매수를 했고요. 네. 네, 뭐 일단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막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네. 뭐 이제 이 회사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서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해서 기대가 크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또 뭐 임상 회사에서, 이상 네. 신청 소식도 들렸잖아요.
네, 저 식약처에서 제출했다 공시가 나서 이제 네.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장투할 거라서 사실 이상 결과까지는 무조건 볼 건데 네. 오늘 보통 이제 바이오의 꽃이 네. 임상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떨어져서 이게 매집인지 아니면 도대체 왜 떨어뜨리는지 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 정말 잘 주신 것 같고요. 또 비중이 100%로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바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오늘 이 8%나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이제 뭐 지수도 안 좋긴 했지만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임상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겠다라고 아까 좀 포부를 밝히셨어요. 네. 임상 3상 결과 나올 때까지 들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시청자님? 어차피 이 회사는 이제 이상 나오고 나서 바로 긴급 승인을 받을 거라 네. 이상 결과까지는 무조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요. 임상 결과 이제 언제 발표가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판단은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판단이 맞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큰 빅 이벤트가 있으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 발표 일정, 대선주는 대선 결과 발표.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몰두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임상 실패한다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을 때, 자, 만약에 3월 1일에 발표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3월 1일 직전까지만의 시세를 노려보는 게 알맞는 대응이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지금 뭐 시장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신라젠 이슈가 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네. 신라젠이 임상 2상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냈고 3상 결과 발표 앞두고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한가 마이너스 18%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현대바이오가 임상 실패한다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원이라서 진짜 아무리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도 90% 이상의 확률로 실패하는 게 바이오 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0년도부터 우리 시청자님 이거 베팅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정말 수십여 개, 많게는 100개 넘는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가 백신 만들겠다, 우리가 치료제 만들겠다, 우리가 뭐 하겠다, 효능 입증하겠다, 이런 것들 다 포부를 밝혔는데, 트라이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현재까지는 많지는 않거든요. 뭐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모더나, 실제 우리가 백신 투여를 받고 그 회사들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들고는 있긴 하지만 성공하고 매출이 나온 단계까지 좀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1일 오늘자 이제 나온 공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영웅문에서 나온 시간을 잠깐 좀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2시 16분에 이게 공시가 나왔는데, 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2시에 공시가 나왔는데, 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자, 1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아직 공시 내용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자, 공시 내용 우리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임상 시험서를 제출했다라는 이슈예요. 그래서 자, 임상 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90%라는 것을 밑밥으로 깔아둔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풀이를 하도록 하고요. 자,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회사가 뭐 말이라도 임상 성공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그런 공시가 아니라, 자, 포기할 수 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성공 확률이 10%고 실패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회사가 진짜 자신이 있다면, 뭐 대표이사나 뭐 다른 경영진들이 정말 자신 있다, 이거 내가 주식 매입하겠다, 이런 호재적인 이슈들을 발표해도 모자랄 망정, 네, 그런 포기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된 부분이 주가 하락의 이유로 저는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위원님, 원래 제가 네. 궁금한 점이, 보통 그렇게 임상 공시가 다 나는 거는 저거는 네네. 일반적인 멘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바이오 기업들도 전부 다 임상 내면 저렇게 10% 확률이고
뭐 이제 치료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이 임상 시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면요. 자, 지금 임상 시험 계획서 승인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종료를 예정으로 하며, 자, 24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2022년도인데 이 임상 기간이 임상 진행되는 기간이 최대 24개월 이내, 물론 뭐 2달만 하고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시를 봤을 때 저도 이 공시를 처음 보지만 2년 뒤면은 사실 지금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 머크가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과 그룹주들이 그런 찬스 쓰겠습니다. 1분만 더 다른 시간 좀 주시면. 네. PD님 혹시 이 찬스를 썼는데 이 지금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좀 1분 정도의 찬스를 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1분 딱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도와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와 네. 한미약품이 의약품 원료와 완성품을 만들어서 네. 글로벌 이제 해외에다가 108개국에다가 납품하는 이슈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지금 개발해서 이거를 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2년 뒤에 나오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이 임상 기간에 좀 투자자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되었건 네. 그럼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가 빠진 이유는 여기까지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일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가 뭐 4배 정도 수익이 나셨을 때도 안 파셨고 그리고 본전까지 오셨을 때도 안 파셨고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을 저는 이제 좀 체킹을 해 드리도록 하면은 자, 22만 원, 23만 원 구간 저는 이제 익절선 대응을 일단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17,000원이신데 22,000원과 23,000원을 깨면은 저는 절반 먼저 수익을 챙기셔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주식이 어찌됐건 그런 코로나 관련주로 시세가 분출되면은 자, 반복적으로 주가가 29,000원에서 33,000원 영역대까지는 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네. 절반은 좋습니다. 떨어져도 이렇게. 올라가도 분할 매도 대응하시는 거 공고드리겠습니다. 네, 1분의 시간까지 이렇게 추가 시간 챙겨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 실험에 따라서 또 급등할 수도 있고 또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지금 수익 구간이시니까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오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문자로 들어온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지금 효성중공업에 대한 종목 상담 들어와 있고요. 6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하시네요. 지금 수소 에너지 여러 가지 이 매수 시점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말씀해 주신 거를 보니까 좀 수소에 대한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또 이 좀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우리 이제 휴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자체는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대형주들의 특성이 거의 차트가 비슷합니다.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우리 연초까지만 해도 지금 96,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코스피 우량주들, 코스닥 우량주들 전부 다 우리 작년 연초를 기점으로 지금 전부 다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배터리 관련주들 다 폭락하다가 이제 LG 에너솔루션 상장한다 해서 여기서 조금 기술적 반등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종목도 10월달 저점 찍고 이제 리바운드 들어오는 모습이고 다른 종목군들 전부 다 좀 연초에 고점 찍고 지금 전방적으로 다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코스피 지수가 우리 연초 이후에 조정을 받아서 같이 좀 조정을 받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본 기업 같은 경우는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었던 구간이 이 날짜입니다. 작년 2020년도 9월 3일.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저항 구간. 자, 우리가 47,000원, 48,000원, 47,000원, 48,000원 계속 저항받다가 이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 시점이 여기가 이제 대시세 초입,
우리가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자, 대량의 거래대금이 터진 캔들의 시가가 이 종목의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좀 분석 의견을 드렸을 때 47,000원을 손절잡고 우리 49,000원에서 51,000원 구간은 신규 매수 및 추가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좀 기술적인 구간에서의 먼저 이제 대응을 먼저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평단가를 낮추신다면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이 이제 65,000원이신데 자, 65,000원 더하기 51,000원 하면 얼마죠? 116,000원. 116,000원에서 또 나누기 2를 하면은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56,000원 정도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은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다시 64,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청산기에 노려보시고 일부 수익분은 저는 이제 최종 목표가 이제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우리가 이제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효성중공업 3분기 보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지금 최근에 뭐 공급 계약 나온 공시도 있네요.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환경 정비 산업 관련해서 지금 매출액 계약 금액 3,600억짜리 계약을 또 뭐 체결했다라는 긍정적인 공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기적으로 계속 회사가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계속 주기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자,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 이제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 자, 지금 뭐 국내에서 주택 사업,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주요 제품 서비스, 이제 중공업과 관련된 자,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등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9%, 지금 2021년도 우리 3분기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관련된 자, 건축, 토목, 담수 이런 것들은 자, 4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감속기는 로봇 관련주로, 차단기, 변압기는 원자력 관련된 이슈로 우리 효성중공업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 자, 건축 토목 저는 내후년까지 건설주 호황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만 호의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집행 그리고 고속도로 철도 지하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제2 이제 뭐 한남동과 이제 세종을 연결하는 제2경부 고속도로를 짓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막대한 대규모 그런 SOC 그런 사회적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게 될 텐데 그런 이제 수혜를 우리나라 이제 건설주들이 좀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만 빠르게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재무제표 살펴보면은 자, 회사가 2020년도 기준 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자, 이번 작년 9월 달까지도 2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또한 자, 기존의 2200억에서 8100억까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회사가 연간 8천억 정도 자 1월부터 9월까지 8천억이면은 자 이거 지금 이제 4분기까지 더하면 저는 이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돼.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단위를 잘못 말했는데, 자 810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자, 효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이 4,900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실하다. 네. 이렇게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칼같이 끊어야만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략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한가 부장이시잖아요. 워낙 열정적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저 같아도 제가 시청자라면 정말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도 보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계속해서 장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소통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케미칼. SK케미칼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만 원에 20%요. 16만 원에 매수하셨고 20% 들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매수는 네.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작년 말쯤 들어가셨을까요? 예, 그 같아요. 네. 한 11월쯤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니까 그래도 거래량이 계속 조금 적은 모습이거든요. SK케미칼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본전가 오겠어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물타기 더 아까 싶어서. 추가 매수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추가 매수 어디서 좀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일단은 이 기업을 매수하신 매수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어떻게? 그건 제가 처음에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누가 추천해 주더라고요. 일단 이 종목을 우리 SK 이제 케미칼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학과 관련된 뭔가 그런 쪽으로 뭔가 이제 많이들 투자 전략을 세우실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은 숨겨진 바이오 관련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시청자님들이 모르고 계셨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백신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최대 주주가 SK 케미칼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들고 있는 그 주식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SK 케미칼의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기 앞서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제가 오탈자가 났네요. 잠시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록 하면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까 지금 공시 내용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킹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을 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마음이 촉박한데 지금 주주에 관한 사항을 제가 눈으로 이제 보면은 이거를 봐야 됩니다.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가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를 잠깐 두드려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아까 얼마 가지고 있었죠? 5,200만 주. 5,200만 주 가지고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밑에는 다 자르고 5,200만 주 곱하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얼마죠? 18만 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18만 5천 원인데 그냥 18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얼마일까요, 지금? 억, 10억, 100억, 1000억, 9조. 이거 지금 지분 가치만 9조거든요. 그러니까 SK 케미칼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빼. 없어도 돼. 그냥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9조인데 근데 지금 SK 케미칼의 시가총액은 3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 이제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에서 오늘 7,000명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연초에 10,000명, 2만 명까지 증가하고 이제 노바백스 백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인류를 구하면 그러면은 매출이 발생되면은 그 실질적인 수혜를 누가 입게 될까요? 지분 아까 몇 퍼센트라고요? 68%인가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돈 버는 거를 SK 케미칼이 가져간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했어요. 믿을 만한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액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발생될 것이다.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매출이 발생되면 그 수혜를 누가 가져가느냐? 대주주인 SK 케미칼이 가져가게 된다. 근데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지고 있는 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얼마라고요? 9조입니다. 9조. 근데 지금 SK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얼마다? 2조 5천억이다. 이거는 그냥 시청자님 추가 매수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해도 된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SK 케미칼이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이 돈 버는 거 다 빼고 그냥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만 그냥 팔아도 9조의 지분 가치를 가지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청산가치 대비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 700명대까지 줄어들었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신규 확진자 4만 명대까지 늘었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갑자기 우세종으로 변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10,000명, 2만 명 돌파하는 순간 1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10,000명 돌파한다, 2만 명 돌파한다 하면은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수혜주로서 한번 튀어오르면 자, 이거 10% 올라갈 때 정정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9조니까요. 자, 지분 가치가 9조니까 10% 올라갈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9천억씩 올라갑니다. 9천억씩. SK 바이오스가 30%만 올라가면은 자, 9조 곱하기 1.3% 30% 하면은 2조 7천억이 올라간다. 신규 확진자 증가하면 SK 케미칼이 그 수혜주로 숨겨진 히든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합리적인 계산식에 의해서 굉장히 또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까지 꼼꼼하게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이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종목 상담 이제 도와드렸으니까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좀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마치기에 앞서서 마무리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이제 우리 몇만 전자인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자 10월달 지금 6만 전자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런 거 계산할 때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단기 저점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자 주요한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7만 5천 전자,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여튼 7만 전자, 8만 전자, 중간 정도 값에 위치해 있는데, 네. 자, 아직까지는 자, 우리 6만 전자로의 회귀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 어느 정도 지수 빠진 거 대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이 좀 지수 방어를 어느 정도는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천하 제일의 무술 대회가 아니라 단타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디에 올릴지는 뻔하죠. 오. LG 에너지 솔루션 내가 그거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110조라는 자금이 몰려갔는데 네. 상장되면 선물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랬는데 잠깐 이제 시간 얼마 남았죠? 이것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카카오뱅크도 자, 차트 보시면은 자,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는데 상한가를 갈까 했지만 천하대일 단타 대회가 열리면서 2주 동안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떨어지면서 주가가 무너졌어요. 네. 제가 이제 2부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 SK 바이오팜. 자, SK 바이오팜. 자, 이 종목도, 자, 상장되고 나서 천하 제일의 단타 대회가 열리다가 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마이너스 65%가 고가 대비 폭락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역대급 증거금이 몰린 우리 LG 에너솔루션에 대해서 단기적인 자금들, 투기적인 자금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그거는 단타로만 활용을 하시고 네.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 나오면은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매도 버튼 누르고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셔라. 네. 그렇게 좀 다음 주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 LG 에너솔루션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소멸되면은 지금 바닥에 위치한 종목군들이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조금 관망의 형태로 조금 이제 한 발치 멀리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의 블랙홀이라고 불렸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음 주 목요일 또 상장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